바람이 잔잔히 불어오는 저녁,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길게 번지며 흔들립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런 흔들림 속에 서 있습니다. 하루의 무게가 몸을 숙이게 하고 뜻밖의 말 한마디가 마음을 휘청이게 하지요. 그럴 때면 작게 숨을 내쉬며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걸까? 그러나 흔들림이 약함의 증거만은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징표이자 새로운 길을 찾으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잠시 호흡을 느껴보세요. 대전에 사는 철수는 작은 출판사에서 일하는 편집자입니다. 그는 늘 정직하고 성실하게 책을 다루었지만 최근 회사가 어려워져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퇴근길 전철안, 창문에 비친 얼굴은 낯설 만큼 창백했고 주머니 속손은 진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 가족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 그 질문은 돌처럼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눈앞이 좁아지고 발끝이 흔들렸습니다.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며칠간 집안에서 방황하던 그는 우연히 근처 절을 찾게 되었습니다. 마루에 앉아있던 노스님은 조용히 한 구절을 건넸습니다.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느니라. 부처의 씨앗은 이미 그대 안에 있다. 그 말은 철수의 가슴에 천천히 스며들었고 그는 자신이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님을 알았습니다. 불안 속에서도 여전히 숨쉬고 걷는 자신이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씨앗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지금 발밑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다음 날 철수는 아버지를 모시고 동네 공원에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무릎이 불편해 자주 멈춰 서야 했고 철수는 그 보폭을 맞추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햇살이 나무 사이로 부드럽게 흘러내렸고 바람은 차분히 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삶은 결승선이 아니라 함께 걷는 길이라는 것을. 내일의 불안은 아직 오지 않았고 오늘의 한 걸음이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지금 발걸음을 천천히 맞춰보세요. 하지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자 은행에서 연체 알림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심장은 다시 요동쳤고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나는 결국 아무것도 지켜내지 못할까. 두려움이 전보다 더 크게 몰려왔습니다. 숨이 막히고 가슴이 조여오자 그는 무의식적으로 절에서 들었던 구절을 되뇌었습니다. 불성은 이미 그대 안에 있다. 마음 안에서 작은 등불이 켜지듯 울렸습니다. 지금 가슴의 두근거림을 바라보세요. 그 순간 철수는 문득 대학 시절 배웠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하신 법화경 속에 가난한 아들이 보배를 지녔음을 모르는 비유가 있었습니다. 그처럼 자신도 이미 무언가를 품고 있는데 두려움에 가려보지 못하고 있던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스치자 눈물이 흘렀지만 눈물 속에서 조금은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흔들림의 파도 한가운데서도 중심을 찾는 작은 기둥이 세워진 듯 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세어보세요. 그날 밤 그는 새로운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잠들기 전 오늘의 감정을 한 줄씩 적는 일기, 그리고 4초 들숨, 7초 멈춤, 8초 날숨의 호흡 명상. 현대의학이 말하듯 이 호흡은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불안을 완화시켰습니다. 심리학은 이를 인지적 거리두기라 부르며 감정과 자신을 분리해 바라보는 힘이라 설명하지요. 불교의 가르침과 과학의 지혜가 같은 자리에 만나는 순간 철수는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이 순간 당신의 호흡도 따라가 보세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출판 동호회를 열어 동네 사람들과 글을 나누고 온라인으로도 책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입은 크지 않았지만 마음은 오히려 풍족해졌습니다. 흔들림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흔들릴 때마다 돌아올 수 있는 중심이 생겼습니다. 법화경의 말씀이 그의 삶에 새겨졌습니다. 한 생각 돌이키면 곧 부처의 길에 들리라.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생각을 바라보세요. 세상은 여전히 예기치 않게 흔들리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흔들림 속에서도 내면의 중심을 세우는 법을 배워갑니다. 오늘의 작은 호흡,
작은 실천이 내일의 든든한 뿌리가 됩니다.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서 등불을 찾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 모두의 중심을 지켜주는 작은 약속이 될 것입니다. 새벽의 공기는 투명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탁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작은 일 하나에도 심장이 흔들리고 머릿속은 파도처럼 요동치지요. 그럴 때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한 걸까? 하지만 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기회를 알리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흔들림 속에서 길을 잃은 것 같아도 내면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잠시 호흡을 느껴보세요.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영희는 최근 손님이 줄어 큰 시름에 빠졌습니다. 장부를 펼칠 때마다 적자가 선명하게 드러났고 마음은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밤마다 내일은 더 나아질까라는 질문이 떠올랐지만 대답은 늘 흐릿했습니다. 손님 없는 빈 의자들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아 주방에 서 있는 시간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불안은 눈꺼풀을 짓누르고 잠은 얕고 불안하게 끊어졌습니다.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 스님이 식당에 들렀습니다. 밥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서 스님은 잠시 멈춰 이렇게 말했습니다. 꽃은 바람에도 흔들리지만 뿌리는 땅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영희의 귀에 오래 울렸습니다. 흔들려도 뿌리는 살아있다는 뜻. 비록 매출은 기울어도 그녀의 정성은 여전히 땅속에 뿌리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잠시 눈을 감고 그 말을 떠올려 보세요. 며칠 뒤 영희는 장사를 마치고 근처 절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읽은 법화경 한 구절이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삼세제불 모두가 한 진실로 회양하느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이 결국 하나의 진실로 귀결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영희는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결국 더 큰 진실로 이어지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이 순간 호흡의 흐름을 느껴보세요. 하지만 시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비오는 저녁 전기세 독촉장이 도착했고 그녀의 손은 떨렸습니다. 클라이맥스는 그 순간 찾아왔습니다. 숨이 막히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러나 마치 자동처럼 그녀의 입술에서 연불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무묘법 연화경. 그 울림은 외부 소리보다 더 크게 가슴을 진동시켰고 어둠 속에서도 등불처럼 번졌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울리는 작은 진동을 들어보세요. 그 순간 영희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붙잡아야 할 것은 매출의 숫자가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살아있는 정성이라는 것을. 비록 세상은 변덕스럽게 움직여도 그녀의 마음은 오늘의 밥상 위에서 다시 중심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메뉴를 줄이고 정성 어린 국 한 그릇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은 여전히 많지 않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건네는 미소는 깊어졌습니다. 이 순간 손끝의 따스함을 느껴보세요. 불교에는 길 잃은 아들을 기다리던 부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거지가 되었다고 믿었지만 아버지는 언젠가 돌아올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돌아와 아버지의 품에서 보배를 발견하게 되지요. 영희는 그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자신도 결국 돌아가야 할 품이 있다는 것을. 그 품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주방의 불빛과 밤 냄새 속에 이미 깃들어 있었습니다. 잠시 숨을 깊게 들이마셔 보세요. 그녀는 매일 밤 작은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감사한 일을 3가지 적고 호흡을 5초 들이쉬고 5초 내쉬며 10분간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를 마음챙김 훈련이라 부르며 불안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지요. 의학적으로도 호흡의 리듬은 심장의 박동을 고르게 하고 뇌파를 안정시켜줍니다. 불교의 수행과 현대 과학이 같은 길에서 만나는 순간 영희의 하루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지금 가만히 숨결의 리듬을 따라가 보세요. 어느 날 단골 손님 한 명이 편지를 건넸습니다. 사장님, 힘든 날에도 이 집 밥을 먹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것은 그녀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누군가의 하루를 붙드는 힘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 그 사실이 그녀의 내면을 단단히 세워주었습니다. 이 순간 마음에 떠오르는 이름을 불러보세요. 세상은 앞으로도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흔들림 속에서도 뿌리를 내리는 법을 배워갑니다. 작은 호흡, 작은 감사, 작은 염불이 내면을 단단히 지탱해 줍니다. 법화경의 말씀이 속삭입니다. 한 생각 돌이키면 곧 불도의 길에 들리라. 당신도 지금 그 길 위에 있습니다. 숨쉬는 바로 이 순간이 곧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과 좋아요, 구독으로 함께 걸어가 주세요. 저녁 하늘에 붉은 노을이 스며드는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은 쉽게 고요하지 않습니다. 길 위의 자동차 소리, 누군가의 날선 말투, 예상치 못한 소식 하나가 심장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나는 왜 이토록 쉽게 흔들리는 걸까? 그러나 흔들림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흔들리는 그때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를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잠시 호흡을 느껴보세요. 서울의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지민은 늘 환자 곁에서 미소를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연이은 야간 근무와 가족의 병간호가 겹치자 어느새 얼굴의 빛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눈물이 차올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한 걸까? 왜 버티지 못하는 걸까? 자책은 더 무겁게 어깨를 누르고 발걸음은 자꾸만 늦어졌습니다.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그날 오후 병원 옥상에서 잠시 바람을 쐬던 그는 우연히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치료를 마치고 잠시 쉬러 올라온 환자였습니다. 노인은 지민에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 바람이 분다고 나무가 다 쓰러지는 건 아니요. 뿌리가 있으면 다시 일어서지. 그 말은 바람처럼 간단했지만 지민의 가슴에 오래 울렸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그 말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며칠 후 지민은 밤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치매 증상이 악화된 듯 익숙한 얼굴조차 가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민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고 눈앞이 어두워졌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걸까? 그는 속으로 절규했습니다. 이 순간 가슴의 두근거림을 바라보세요. 클라이맥스는 그때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딸을 알아보지 못한 채 간호사님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였습니다. 지민은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버텨온 이유마저 사라진 듯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오래전 읽었던 법화경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일체중생 다 불성을 지니고 있느니라. 지금 그 문장을 마음에 되뇌어 보세요. 어머니의 말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또렷한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사람이 누구든 그 안에는 본래의 빛이 있다는 것. 오늘 어머니가 나를 딸이 아닌 간호사로 보았다 해도 그 마음의 근원에는 사랑이 있음을 지민은 알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상황은 흔들려도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흔들림 속에서도 여전히 불성은 살아있음을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내려놓아 보세요. 그날 이후 지민은 새로운 습관을 들였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 10분간 앉아 호흡을 세고 마음속으로 염불을 했습니다. 나무묘법 연화경. 소리는 작았지만 그 진동은 가슴을 따뜻하게 덮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마음챙김 루틴이라 부르며 스트레스를 완화한다고 말합니다. 의학적으로도 일정한 호흡은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고 뇌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 순간 당신의 호흡도 세어보세요. 불교 경전 속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스님이 바람에 흔들리는 등불을 보며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바람은 언제나 분다. 그러나 등불은 그 안에서 빛을 잃지 않는다.
지민은 그 이야기를 떠올리며 매일의 근무를 견뎠습니다. 흔들리는 건 상황이었지만 빛을 지키는 건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내면의 등불을 바라보세요. 시간이 흐르자 지민은 달라졌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일은 여전히 고되었지만 작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기억은 점점 희미해졌지만 그 안에 따뜻한 본성은 여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중심이 있음을. 그 중심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호흡과 자비심이라는 것을. 이 순간 마음의 중심을 느껴보세요. 세상은 내일도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흔들림 속에서 단단해지는 법을 배워갑니다. 법화경의 가르침은 속삭입니다. 한 생각 돌이키면 곧 불도의 길에 들리라. 오늘의 한 호흡, 한 미소, 한 자비의 마음이 곧 그 길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과 좋아요, 구독으로 함께 등불을 이어가 주세요. 내일도 당신의 내면은 오늘보다 조금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겨울이 막 문턱을 넘어선 듯 바람은 차갑고 하늘은 한없이 맑았습니다. 그러나 맑은 하늘과 달리 마음은 여전히 무겁게 들이올 때가 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깊게 남아 하루 종일 그 흔적에 시달리기도 하지요. 왜 나는 이렇게 쉽게 흔들릴까? 스스로를 다그칠수록 마음은 더 답답해집니다. 흔들림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취일 수 있습니다. 잠시 호흡을 느껴보세요.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민정은 요즘 교실 안에서 점점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소음은 예전보다 커졌고 작은 말실수 하나에도 아이들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얼굴은 붉어지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빈 교실에 앉아 있으면 악보의 선들이 모두 뒤엉켜 보였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작아졌을까? 그 질문이 가슴에 얼음처럼 박혔습니다.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어느 날 학교 앞 작은 절에서 흘러나오는 목탁 소리를 들은 민정은 문득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연등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벽에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는 한 생각 돌이켜 본래 자리로 돌아오라. 짧은 글귀였지만 그 울림은 오래 머물렀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글귀를 되새겨 보세요. 그날 저녁 민정은 집에서 피아노를 열었습니다. 손끝에 익숙했던 멜로디가 흐르지 않고 음은 자꾸만 끊어졌습니다. 그러자 가슴 깊은 곳에서 눈물이 치밀었습니다. 클라이맥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선생님으로서 자격이 없는 걸까? 스스로를 향한 물음이 폭풍처럼 몰려왔습니다. 지금 가슴 깊은 울림을 느껴보세요. 그러나 잠시 뒤 그녀는 무심코 눌러진 건반에서 흘러나온 맑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작은 한 음이었지만 그 울림은 방 안 가득 퍼졌습니다. 민정은 깨달았습니다. 흔들리는 소리 속에서도 단 하나의 음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다는 것을.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실이 요동치고 마음이 흔들려도 본래의 중심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잠시 숨을 깊게 들이쉬어 보세요. 불교의 경전 속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흐르는 강물 위에 달이 비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물결은 흔들리지만 달빛은 결코 일리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민정은 그 비유를 떠올리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자신의 중심은 흔들리는 교실 속에서도 여전히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순간 내면의 달빛을 떠올려 보세요. 그녀는 작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수업 전 3분간 호흡을 세며 나무묘법 연화경을 마음속으로 염했습니다. 호흡이 고르자 목소리도 자연스레 안정되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짧은 호흡 명상이 주의력을 향상시키고 불안을 줄인다고 말합니다. 과학의 언어와 불교의 수행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 그녀의 교실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잠시 호흡을 세어보세요. 아이들은 여전히 시끄럽기도 했지만 민정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음악 시간에 그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표가 많아도 결국 음악은 하나의 멜로디로 이어집니다. 아이들의 웃음 속에서도 그 말은 분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들은 조금씩 달라졌고 수업이 끝난 뒤 남아 피아노를 치는 학생도 늘어났습니다. 이 순간 귀에 맴도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민정은 깨달았습니다. 흔들림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 속에서도 중심은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법화경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 생각 돌이키면 곧 불도의 길에 들리라. 오늘의 한 호흡, 한 한 미소가 곧 불도의 길이었습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조용히 미소 지어보세요. 세상은 내일도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흔들림 속에서 중심을 배우고 단단해집니다. 작은 호흡 하나, 작은 소리 하나가 삶을 다시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흔들림 속에서 등을 바로 세우고 마음을 고요히 내려놓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당신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는 길의 약속이 될 것입니다. 바람이 잔잔히 스치는 저녁, 창밖의 풍경은 평온해 보이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작은 사건 하나가 머릿속을 흔들고 말 한마디가 온종일 가슴을 무겁게 만들지요. 나는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질까? 스스로를 책망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불편해집니다. 흔들림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다만 그 속에서 중심을 찾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지금 잠시 숨을 고르며 자신을 느껴보세요. 광주에서 작은 꽃가게를 운영하는 은주는 최근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오랫동안 돌보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가게와 병실을 오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꽃을 만지는 손끝은 여전히 섬세했지만 마음은 갈수록 거칠어졌습니다. 꽃의 향기도 위로가 되지 않고 물을 갈아주며 바라보는 봉우리마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쳐서 무엇을 더 버틸 수 있을까? 그녀의 내면은 점점 닫혀갔습니다.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어느 날 병실 옆 침대에 있던 할머니가 은주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가씨, 꽃을 만지면 마음도 꽃처럼 피어난다지요. 그 말에 은주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자신이 잊고 있던 사실을 일깨워 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가게 한켠에서 시든 꽃잎을 바라보다가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법화경의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 송이 꽃에 온 세계가 비친다. 지금 그 문장을 가만히 되뇌어 보세요. 그러나 시련은 곧바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의사의 말은 차갑고 병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순간 은주의 눈앞은 하얗게 번졌고 손은 떨려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클라이맥스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삶의 무게가 온몸을 덮쳐오는 듯 했으니까요. 지금 당신의 호흡을 천천히 살펴보세요. 은주는 무너질 듯한 마음을 붙잡으며 병실 밖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 떠오른 것은 꽃가게에서 만난 한 장면이었습니다. 시든 줄기 사이에서도 우연히 피어난 작은 봉오리 하나,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던 그 꽃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삶은 완전한 조건에서만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흔들림과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피어나는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요.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작은 꽃을 그려보세요. 그 후 은주는 병실 창가에 작은 화분 하나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아버지는 힘겹게 눈을 뜨고 그 꽃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은주에게 다시 중심을 세워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구나. 법화경의 가르침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한 생각 돌이키면 곧 불도의 길에 들리라. 이 순간 가슴 깊이 그 말을 새겨보세요. 은주는 작은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 꽃 한 송이를 바라보며 호흡을 5번 세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으로 염불을 올렸습니다. 나무 묘법 연화경,
짧은 시간이었지만 호흡과 염불은 그녀의 내면을 다시 다잡아 주었습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를 앵커링이라 부르며 마음을 현재에 고정시켜 불안을 완화한다고 설명합니다. 잠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순간을 느껴보세요. 과학은 또한 말합니다. 식물의 향은 뇌의 편도체를 자극해 긴장을 줄이고 안정감을 준다고. 은주는 꽃가게에서 늘 맡던 향이 이제야 진짜 위로로 다가왔음을 알았습니다. 병실과 가게를 오가며 지친 하루 속에서도 그녀는 향기와 호흡을 통해 내면의 중심을 되찾았습니다. 삶은 여전히 흔들렸지만 그녀는 더 이상 무너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 코끝에 머무는 공기의 향을 느껴보세요. 아버지는 끝내 회복하지 못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미소를 남겼습니다. 그 미소는 은주에게 평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법. 그것은 거창한 지식이 아니라 한 송이 꽃과 한 번의 호흡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예기치 않게 흔들리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흔들림 속에서 다시 단단해지는 법을 배워갑니다. 지금 마음속에 작은 등불을 켜보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길에 또 다른 등불이 될 것입니다. 내일도 흔들림은 찾아오겠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오늘보다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법화경은 속삭입니다. 온 우주가 한 송이 꽃에 비친다. 당신의 오늘도 한 송이 꽃처럼 피어나길 바랍니다. 이 순간 스스로에게 부드럽게 미소 지어보세요. 겨울 새벽의 공기는 차갑지만 그 속에는 맑고 고요한 결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그 맑음과 달리 쉽게 흔들리곤 하지요. 작은 실패 하나, 뜻밖의 말 한마디가 마음을 뒤흔들고 그 진동은 하루 종일 이어집니다. 나는 왜 이 정도도 견디지 못할까? 스스로를 다그칠수록 마음은 더 좁아집니다. 흔들림은 살아있다는 증거일 뿐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잠시 호흡을 느껴보세요. 전주의 작은 카페에서 일하는 수호는 최근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시작한 카페 일이 이제는 그의 생계가 되었지만 손님이 줄고 매출은 떨어졌습니다. 점점 불안은 커지고 잠들어도 새벽마다 깨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컵을 정리하는 손은 무겁고 거품을 내던 동작마저 힘겨워졌습니다. 이 길이 정말 내 길일까? 그는 수없이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그러던 어느 날 단골 손님인 노신사가 책 한 권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책은 오래된 불교 경전의 해설집이었습니다. 책갈피에는 한 구절이 밑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중생마다 본래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 수호는 그 문장을 읽으며 손을 멈추었습니다. 흔들리던 마음이 잠시 숨을 고른 듯 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그 말을 되새겨보세요. 그러나 불안은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며칠 뒤 가게 임대료가 인상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클라이맥스는 바로 그날 저녁 찾아왔습니다. 비어있는 카페에 앉아 그는 손에 잡은 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나는 끝내 이 길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 눈물이 맺히며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지금 가슴의 떨림을 살펴보세요. 그때 책에서 읽었던 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흙탕물도 가만히 두면 맑아진다. 수호는 깨달았습니다. 흔들림은 당장 없애야 할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의 자신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해답이 아니라 잠시 가만히 머무는 용기였습니다. 이 순간 호흡의 리듬을 따라가 보세요. 그는 작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3번 문득 멈추어 호흡을 세고 마음속으로 염불했습니다. 나무묘법 연화경. 소리 없는 진동이 가슴에 울렸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를 마음챙김 호흡이라 하며 불안을 가라앉히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도 느린 호흡은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몸의 긴장을 완화합니다.
잠시 들숨과 날숨을 세어보세요. 시간이 흐르자 그의 마음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손님은 여전히 많지 않았지만 그는 눈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작은 미소와 따뜻한 인사, 정성으로 내린 커피 한 잔은 여전히 누군가를 위로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흔들리는 상황과 관계없이 내면의 중심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법화경의 가르침이 속삭였습니다. 한 생각 돌이키면 곧 불도의 길에 들리리라. 지금 그 말을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카페 앞 화분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며 수호는 웃었습니다. 흙과 추위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도 흔들리지만 여전히 살아있고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삶은 완벽한 조건에서만 자라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안과 시련 속에서도 꽃은 피어납니다. 세상은 여전히 흔들리겠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중심을 배워갑니다. 잠시 마음속에 작은 새싹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흔들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흔들림 속에서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작은 호흡, 작은 실천, 작은 미소가 내면을 지켜주는 기둥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당신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길에 또 다른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 순간 자신에게 부드럽게 미소 지어보세요. 겨울 햇살이 창문 너머로 스며들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림자를 드리울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어도 속에서는 작은 파도가 끊임없이 일렁입니다. 사람 사이의 한마디가 마음에 남아 오래 흔들리고 사소한 실패가 지나치게 크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토록 쉽게 상처를 받을까? 스스로에게 묻는 순간 더 깊은 혼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흔들림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음을 알리는 진실한 징표입니다. 잠시 호흡을 느껴보세요. 인천의 항구 근처에서 작은 서점을 운영하는 지연은 최근 큰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새로 들어온 책들은 먼지 쌓인 채 서가에 꽂혀 있었고 손님은 줄어들었습니다.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내쉬었고 책을 바라보는 눈빛에서도 빛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잘못된 걸까? 의심은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의심은 잠을 앗아가고 새벽의 고요마저 불안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어느 날 저녁 오래된 불교 서적을 찾으러 온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책을 고르며 지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은 기다립니다. 사람이 떠나도 그 자리에 서 있지요. 그 말은 단순했지만 지연의 가슴에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에게 건네는 위로 같아 눈가가 순간 뜨겁게 젖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그 말을 되새겨보세요. 며칠 뒤 서점 앞에 붙은 임대료 인상 통보서를 본 순간 지연은 무너졌습니다. 손끝은 떨리고 다리에 힘이 풀려 서가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클라이맥스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모두 막힌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눈물이 흘러내리자 책장이 흐릿해지고 마음은 절망으로 잠식되었습니다. 이제 끝일까? 그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지금 가슴의 떨림을 바라보세요. 하지만 무너진 그 순간 눈에 들어온 책 표지가 있었습니다. 법화경 해설서에 적힌 한 문장. 구름이 걷히면 본래의 푸른 하늘이 드러난다. 지연은 멍하니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가슴이 서서히 진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본래의 중심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 다가왔습니다. 지금의 고통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잠시의 구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순간 호흡을 고르게 맞춰보세요. 그날부터 지연은 작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하루를 열기 전 서가 앞에서 5분간 앉아 호흡을 세며 염불을 했습니다. 나무묘 법연화경. 소리는 작았지만 마음속 울림은 컸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 조율이라 부르며 스스로의 감정을 다스리는 힘이라 설명합니다. 의학적으로도 호흡 명상은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불안한 뇌파를 가라앉혀 줍니다.
잠시 들숨과 날숨을 세어보세요. 시간이 흐르자 그녀의 눈빛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손님이 많지 않아도 책을 건네는 손끝은 따뜻해졌습니다. 한 권을 고르는 손님에게 미소를 건네며 지연은 마음의 평온을 되찾아갔습니다. 서점의 불빛은 여전히 희미했지만 그 불빛은 흔들림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법화경의 가르침이 속삭였습니다. 한 생각 돌이키면 곧 불도의 길에 들리리라. 이 순간 그 말을 마음에 담아보세요. 지연은 또 다른 비유를 떠올렸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 중 하나, 어두운 길을 밝히는 작은 등불의 비유였습니다. 작은 불빛 하나가 온 길을 비추지 못해도 그 불빛 덕에 발을 내디딜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삶은 거대한 해답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등불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책 한 권, 한 번의 미소, 한 줄의 구절이 누군가의 길을 비추리라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등불을 떠올려 보세요. 서점 앞을 지나는 바람은 여전히 차갑지만 지연의 마음은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은 여전히 살아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삶의 무게가 다시 찾아와도 그녀는 호흡과 염불로 자신을 지켜갈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내일도 흔들리겠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작은 호흡, 작은 실천이 곧 큰 힘이 됩니다. 이 순간 자신에게 부드럽게 미소 지어 보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길에 또 다른 등불이 될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내면은 오늘보다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법화경은 속삭입니다. 구름 너머 하늘은 언제나 푸르다. 당신의 오늘 또한 그 하늘처럼 맑아지길 바랍니다. 이 순간 마음의 평온을 깊이 느껴보세요. 도시의 아침은 분주하게 흘러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속도와 다르게 자주 흔들립니다. 작은 사건 하나가 종일 내면을 뒤흔들고 말 한마디가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기도 하지요. 나는 왜 이렇게 쉽게 휘청거릴까? 스스로를 책망하면 할수록 불안은 더 커집니다. 그러나 흔들림은 잘못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입니다. 잠시 호흡을 느껴보세요. 부산에서 버스 운전을 하는 영호는 늘 규칙적인 하루를 살았습니다. 이른 새벽 정류장마다 사람들을 태우고 내리며 묵묵히 시간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최근 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해 배차 간격이 줄고 기사들의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몸은 지쳐갔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승객들의 불평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질까? 그 물음이 마음 깊이 남았습니다.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어느 날 저녁 마지막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에 돌아온 영호는 차 안에 놓인 작은 책자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두고 간 법화경 소책자였습니다. 그는 무심코 펼쳤다가 한 구절에서 눈길을 멈추었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씨앗을 지니고 있다. 그 문장은 차갑게 얼어있던 마음의 따스한 불빛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그 말을 되새겨보세요. 그러나 삶의 무게는 곧 다시 찾아왔습니다. 며칠 뒤 한 승객이 사소한 정차 실수에 크게 화를 냈습니다. 영호의 가슴은 순간 쿵 내려앉고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클라이맥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버틸 수 없을지도 몰라 절망이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지금 가슴의 두근거림을 바라보세요.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은 오래전 스님에게 들었던 비유였습니다. 강물이 바위를 만나 부딪히면 소리를 내지만 결국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딪힘은 있지만 그 흐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영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멈춘 게 아니라 지금 단지 소리를 내며 흐르고 있다는 것을. 잠시 숨을 깊게 들이마셔보세요. 흔들림은 곧 흐름의 일부일 뿐이라는 사실을요. 그날 이후 그는 작은 습관을 들였습니다. 출근 전 버스에 오르기 전에 3분간 호흡을 세고 마음속으로 염불을 했습니다.
나무묘법 연화경. 그 짧은 순간이 하루의 중심을 세워주었습니다. 현대 심리학은 이를 그라운딩 기법이라 부르며 현재의 마음을 고정시키는 힘이라고 설명합니다. 과학도 말합니다. 안정된 호흡은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불안을 완화한다고. 지금 발바닥이 닿은 바닥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시간이 지나자 영혼은 달라졌습니다. 승객들의 불평이 여전히 이어졌지만 그는 예전처럼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삶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자신을 지탱하는 힘이 생겼습니다. 법화경의 가르침이 속삭였습니다. 한 생각 돌이키면 곧 불도의 길에 들리리라. 이 순간 마음속에 그 말을 담아보세요. 영혼은 또 다른 불교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어느 제자가 부처님께 묻습니다. 왜 제 마음은 자꾸만 흔들립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물 한 사발을 들어 흔들고 가만히 두었습니다. 가만히 두면 결국 맑아진다. 그 비유는 그의 삶을 다시 붙드는 손길이 되었습니다. 잠시 마음의 물결을 지켜보세요. 세상은 내일도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흔들림 속에서 중심을 배우고 단단해집니다. 작은 호흡, 작은 염불, 작은 자각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가 함께 걷는 길에 또 다른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 순간 자신에게 부드럽게 미소 지어보세요. 저녁의 하늘은 붉게 물들었지만 마음은 그 빛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내면은 여전히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크게 흔들리곤 하지요. 사람의 시선, 갑작스러운 소식, 기대와 다른 결과가 우리의 중심을 금세 흔들어 놓습니다. 나는 왜 이토록 쉽게 요동치는 걸까? 스스로를 탓하는 순간 마음은 더 깊은 어둠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흔들림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살아있음이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입니다. 잠시 호흡을 느껴보세요. 강릉에서 작은 제과점을 운영하는 윤정은 늘 정성스럽게 빵을 구웠습니다. 이웃 아이들은 그녀의 가게를 좋아했고 단골 손님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이 근처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손님이 급격히 줄고 계산대의 숫자는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길을 걸을 수 없는 걸까? 그녀의 마음은 불안으로 휘청거렸습니다.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홀로 앉아있던 윤정은 손에 잡힌 찻잔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따뜻해야 할 차는 이미 식어 있었고 그녀의 마음도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때 창가에 놓인 작은 불상을 바라보다 문득 떠오른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람은 꽃잎을 흔들지만 뿌리까지 뽑지는 못한다. 순간 마음속에서 잊고 있던 힘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그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러나 시련은 거듭 찾아왔습니다. 며칠 뒤 밀가루 값이 다시 올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은 무겁게 내려앉아 그녀의 어깨를 더욱 짓눌렀습니다. 클라이맥스는 바로 그날 밤 찾아왔습니다. 주방에 홀로 서 있던 윤정은 결국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 가슴의 떨림을 지켜보세요. 그때 법화경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한 송이 연꽃에 온 우주가 담겨 있느니라. 윤정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작은 가게가 비록 연약해 보여도 그 안에는 무한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빵 한 조각, 향기 하나에도 누군가의 하루가 위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무너져 가던 마음에 다시 작은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이 순간 호흡의 리듬을 따라가 보세요. 그녀는 다음 날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반죽을 하기 전 잠시 두 손을 모아 호흡을 고르고 염불을 했습니다. 나무묘법 연화경. 그 짧은 순간이 하루의 중심을 바로 세워주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마음챙김 루틴이라 부르며 불안을 줄이고
주의 집중을 높인다고 설명합니다. 과학도 말합니다. 일정한 호흡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 몸과 마음의 균형을 돕는다고. 잠시 들숨과 날숨을 세어보세요. 시간이 흐르자 그녀의 표정은 달라졌습니다. 손님이 예전만큼 많지 않아도 가게의 공기는 따뜻해졌습니다. 한 아이가 건넨 말, 사장님 빵은 먹으면 마음이 좋아져요. 그 한마디가 그녀의 중심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삶은 여전히 흔들렸지만 그녀는 더 이상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법화경의 가르침이 속삭였습니다. 한 생각 돌이키면 곧 불도의 길에 들리리라. 이 순간 그 말을 마음에 담아보세요. 윤정은 또 다른 비유를 떠올렸습니다. 바닷가의 모래사장에 세워진 작은 등대.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불빛은 꺼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자신도 흔들리지만 여전히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것을. 작은 가게의 불빛 하나가 누군가의 길을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 믿음은 그녀를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지금 내 안의 등불을 떠올려 보세요. 세상은 내일도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흔들림 속에서 단단해지는 법을 배워갑니다. 작은 호흡, 작은 연불, 작은 미소가 우리의 내면을 지켜주는 기둥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길에 또 다른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 순간 자신에게 부드럽게 미소 지어보세요. 비가 그친 뒤 유리창에 남은 물자국처럼 하루는 쉽게 마르지 않지요. 세상은 자주 흔들립니다. 뉴스의 한 줄, 전화 한 통,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걱정 하나가 마음의 균형을 기울게 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가슴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나요? 잘 버텨보려 했지만 손끝이 차갑고 잠든 밤에도 생각이 깨어나는 그런 시간. 그럴 때 우리는 어디에 기대야 할까요? 흔들림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표지입니다. 다만 흔들림 속에서 방향을 잃을 때 작은 파도가 거대한 파도처럼 느껴집니다. 불안은 미래로 달려가고 후회는 과거로 내려앉아 현재를 좁게 만듭니다. 그 사이에서 숨은 짧아지고 말은 거칠어지고 스스로를 다그치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왜 나는 이 정도도 못 견딜까? 그러나 부드러운 길은 다른 데 있습니다. 견디는 힘이 아니라 돌아오는 길. 내면의 중심으로 다시. 법화경은 조용히 말합니다. 오직 하나의 길, 부처의 길이 있을 뿐. 여러 갈래로 흩어진 마음을 한 길로 모으는 가르침이지요. 불타는 집에서 아이들을 데려오는 비유를 기억합시다. 아이들은 장난감에 마음을 빼앗겨 불길을 보지 못합니다. 어른은 그들이 달려 나올 수 있게 각자의 흥미에 맞춘 수레를 약속합니다. 위험에서 구하는 길은 한 가지지만 사람을 이끄는 방법은 다르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도 같습니다. 흔들릴 때 스스로를 탓하며 재빨리 끌어내려 하기보다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다정한 약속을 먼저 건네야 합니다. 지금은 잠시 숨부터 고르자. 그리고 한 걸음만 내딛자. 이렇게요. 또 하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가난한 아들이 부잣집 문 앞에서 자신을 품꾼이라 여기는 이야기. 그는 값진 보석을 지닌 줄 모르고 평생을 허기 속에 살았습니다. 법화경은 말합니다. 본래 마음에는 이미 보배가 깃들어 있다고. 우리는 상황이 흔들릴 때마다 가진 것을 잃은 사람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다만 잊고 있을 뿐입니다. 호흡이라는 밧줄, 잡이라는 등불, 지혜라는 지도가 이미 품 안에 있음을요. 과학도 이 길을 비춘 지 오래입니다. 숨을 길게 내쉴 때 활성화되는 부교감신경, 즉 미주신경의 작용은 우리 몸의 경보음을 낮추어 줍니다. 심박은 안정되고 근육의 긴장은 풀립니다. 심리학에서는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라벨링이 편도체의 과잉 반응을 가라앉힌다고 말하지요. 나는 지금 불안하다. 나는 당황했다. 이렇게 조용히, 정확히 말하면 감정은 손잡이가 생겨 잡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수행은 추상적인 의식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함께 익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법은 멀지 않습니다.
혀끝과 콧날, 가슴과 배 사이에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작게 실천해 봅시다. 등을 기대고 앉아 발바닥을 바닥에 놓습니다. 한 손은 가슴, 한 손은 아랫배, 코로 넓게 들이쉬고 입술을 살짝 오므려 길게 내쉽니다. 4박자 들숨, 6박자 날숨, 3번만 반복합시다. 호흡의 길이가 마음의 길이가 됩니다. 숨끝에서 아주 작은 속삭임처럼 염합니다. 나무묘법 연화경, 음성으로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 안에 등불을 켜듯 글자 하나하나를 따라가 보세요. 숨을 따라 글자가 가슴을 지나 배로 내려갑니다. 가슴의 두근거림이 배의 따뜻함과 만나면 불안의 파도는 모래사장처럼 기세가 꺾입니다. 생각이 다시 밀려올 때는 이렇게 해봅시다. 첫째, 사실을 말로 적습니다. 나는 내일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둘째, 느낌을 붙입니다. 그래서 초조하고 두렵다. 셋째, 자비의 문장을 더합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자연스럽다. 괜찮다. 간단한 이 3줄은 마음의 화성과 법화경의 환영 같은 쉼터를 만들어줍니다. 완전한 해탈은 아니더라도 숨 돌릴 그늘은 충분히 마련되지요. 그 그늘에서 우리는 다음 한 걸음을 고릅니다. 전화 한 통을 미루지 않고 걸기,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정리를 끝내기, 물 한 잔을 뜨겁게 데워 마시기. 행동은 작은 강이며 그 강이 마음의 불을 가라앉힙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마음은 밖으로 흔들리되 안으로는 머물지 않는다. 법문은 결코 딱딱한 명령이 아닙니다. 파도가 바다를 떠난 적이 없듯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도 마음 바다의 물결일 뿐, 물결을 미워할 필요도 붙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흘려보내며 바다의 넓음을 기억하면 됩니다. 유일불승 웨이포성, 오직 한 길. 그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당신이 지금 숨을 쉬는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일상의 이야기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새벽 공원 벤치에서 만난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배웠지. 크게 흔들릴 때는 작은 일을 반복하라고. 그는 매일 새벽 같은 시간, 같은 나무 아래에서 10분을 앉았습니다. 새가 우는 소리를 세고 멀리 달리는 버스 2대를 보내고 속으로 짧게 염했습니다. 나무묘법 연화경. 사업이 기울 때도, 손자의 병수발에 지칠 때도 그 10분을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건 아니야. 다만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시간을 알게 되는 거지. 그의 미소는 주름 사이로 깊었고 바람은 놀라울 만큼 평온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오늘 밤 혹은 내일 아침 7호흡의 수행을 시작해보세요. 사육호흡 3번, 감정 라벨링 3줄, 염불 7번, 가능하다면 잠들기 전 감사 1가지를 덧붙이세요. 오늘의 나에게 고마운 점 하나. 이 작은 루틴은 내면의 줄을 만들어 세상이 흔들릴 때마다 중심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며칠 지나면 알게 됩니다.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만 당신의 발목은 더 깊이 땅을 딛고 있음을. 마지막으로 법화경의 뜻을 마음에 새깁니다. 한 생각 돌이키면 길은 이미 집으로 향한다. 우리는 거창한 결심보다 작지만 꾸준한 귀환으로 단단해집니다. 이 목소리가 오늘의 당신에게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함께 걸어가요. 당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같은 자리에서 숨을 고를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길의 등불을 더해주세요. 세상은 계속 흔들리겠지만 우리의 내면은 날마다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흔들림 한가운데서도 이미 평온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비가 가진 저녁, 창틀의 물빛이 천천히 식어가고 유리 너머 가로수의 인맥에는 아직 빗방울이 작게 매달려 있습니다. 하루는 저물었는데 마음의 물결은 잔잔히 흔들리고 이유 없이 깊은 곳이 울릴 때가 있지요. 작은 소식 하나가 의자를 기울이면 그 미세한 기울기는 생각보다 오래 남아 우리의 걸음을 삐끗하게 만듭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균형을 잡느라 어깨를 올리고
턱을 굳게 다문 채 스스로를 다그치고 있나요? 괜찮습니다. 흔들림은 실패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그 증거를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길은 바뀝니다. 잠시 호흡을 느껴보세요. 마포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지훈에게도 그런 밤이 찾아왔습니다. 계산대를 닫고도 마음은 다치지 않던 밤. 손님은 줄고 임대료는 오르고 은행에서 온 문자는 숫자를 더 차갑게 만들며 심장을 톡톡 건드렸습니다. 그는 새벽 배송 박스를 정리하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버거울까? 왜 오늘도 작은 실수 하나에 흔들릴까? 마른 입안에서 돌덩이처럼 굴렀고 눈꺼풀은 무거웠지만 잠은 얕게 머물다 멀어졌습니다. 문을 여는 아침, 셔터가 올라가는 소리와 함께 그의 가슴은 작은 북처럼 두근거렸고 손끝의 감각은 유리처럼 예민해졌습니다.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점심 무렵 단골 미정이 들어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형, 괜찮아요. 어제보다 더 말랐어요. 애써 웃었지만 계산대 뒤에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카드 단말기의 삐소리가 과장되게 크게 들렸습니다. 커피 향이 진해질수록 마음엔 쓴맛이 올라왔고 주문표를 떨어뜨린 순간 그는 마치 바닥이 내려앉는 듯 멈춰 섰습니다. 불안은 미래로 달려가고 후회는 어제로 내려앉아 그의 오늘은 복도처럼 좁아졌습니다. 왜 난 이 정도도 못 견딜까? 그 문장이 가슴을 더 조여왔고 숨은 계단을 오르듯 가빠졌습니다. 지금 멈추어 숨을 셉니다. 그때 종소리처럼 떠오른 문장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오래전에 마음에 적어두었던 문장. 큰 구름이 고르게 비를 내리듯 법은 누구에게나 내린다. 법화경 약초 유품의 뜻입니다. 같은 비라도 들풀과 큰 나무가 받아들이는 만큼 자라듯 법도 각자의 그릇에 맞게 스며듭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맞는 한 방울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지우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그 한 방울만 찾자고, 오늘만은 스스로에게 친절하자고, 지금 여기 한 방울이면 됩니다. 그는 주전자를 올리고 심호흡을 세웠으며 메뉴를 2가지로 줄여 오늘의 잔을 정성껏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선택지가 줄자 눈빛이 잠시 환해졌고 몸의 힘이 어딘가에서 살짝 풀렸습니다. 손님과 눈을 맞추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 2잔이 가장 좋습니다. 향이 맑고 여운이 길어요. 호흡과 말의 속도가 맞춰지자 가슴의 박동도 고르게 바뀌었고 손의 동작은 다시 리듬을 찾았습니다. 불길 속에서 출구를 찾으려 애쓰기보다 지금의 바란 걸음을 살피는 일에 마음을 얹자 복도 같던 오늘이 방처럼 넓어졌습니다. 손끝의 온도를 느껴보세요. 오후가 깊어질 무렵 옆 건물 배수관이 터져 골목이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우왕좌왕하자 그의 가슴이 다시 쿵 내려앉고 머릿속은 빠르게 최악을 계산했습니다. 문을 닫을까 망설이던 순간 벽에 걸린 작은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전 누군가 선물해준 액자. 연꽃은 진흙에서 핍니다. 글자는 단정했고 그 단정함이 그의 시선을 바로 세웠습니다. 지우는 빗자루를 들고 미정과 함께 물길을 틀어 밖으로 흘려보내기 시작했고 발목을 스치는 물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지금 어깨의 움직임을 관찰해 보세요. 그때 갑자기 전기가 나가 가게 안이 어둑해졌고 골목 끝에서 물결은 더 세차게 밀려왔습니다. 클라이맥스였습니다. 심장의 북소리가 귀를 울릴 만큼 커졌고 시야의 가장자리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는 숨을 붙잡지 않고 놓아주며 속으로 세었습니다. 들이쉬는 넷, 내쉬는 6, 그리고 다시 넷과 6. 길어진 날숨에 미주신경이 반응해 경보음이 낮아지고 몸은 현재라는 컷을 더 깊이 내렸습니다. 호흡의 리듬에 맞추어 그는 조용히 염했습니다. 나무묘법 연화경, 소리 없이도 가슴에서 울리는 음성으로 지금 들숨과 날숨의 길이를 느껴보세요. 물길이 조금씩 갈라지자
그는 문 밖에 이웃 가게를 도왔고 젖은 발자국 위로 작은 웃음이 오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전기가 들어오자 그는 의자에 앉아 젖은 앞치마를 털고 한 권의 책을 펼쳤습니다. 법화경의 다른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선의의 의사가 아이들에게 쓴 약을 건네는 이야기. 겁에 질려 약을 거부하는 아이들을 위해 의사는 멀리 떠난 척하며 스스로 약을 찾게 하지요. 믿음이 열릴 때 약은 비로소 약이 됩니다. 지우는 알았습니다. 오늘 자신이 고른 한 방울은 믿음을 다시 잇는 연습이었다는 것을. 도망치지 않고 현재에 머무는 신뢰의 연습. 이 문장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오늘 밤 당신에게도 간단한 수행을 권합니다. 이름하여 5432일 관찰. 보이는 것 5, 들리는 것 4, 만져지는 것 3, 맡아지는 것 2, 입안의 맛 하나를 천천히 셉니다. 서두르지 말고 그런 다음 손을 가슴에 올리고 3번 염하세요. 묘법연화경. 음성 대신 마음의 진동으로. 전전두엽은 감각의 목록을 정리하며 불안을 재평가하고 편도체의 과잉 반응은 잦아들며 심박가변성은 서서히 회복됩니다. 마음의 바다는 소란을 잇는 게 아니라 소란을 담을 만큼 넓어지는 것이고 넓어짐은 반복된 호흡과 친절한 주의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그 넓음은 당신의 호흡 길이만큼 자랍니다. 밤이 깊어지면 가로등의 금빛이 무릉덩이에 반짝이듯 오늘의 노고도 고요 속에서 반짝일 것입니다. 당신이 허공을 바라보며 한 번 더 숨을 고른다면 내면의 주는 다시 중심을 가리킬 거예요. 느리지만 분명하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각 돌이키면 곧 불도에 들리라. 그 한 생각은 멀리 있지 않고 당신의 지금 여기에 깃듭니다. 오늘 그 한 생각은 현실을 도망치지 않고 지금 여기에 한 방울을 받아들이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곧 단단함의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함께 길을 닦아가요. 내일의 바람 속에서도 당신의 느낌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같은 자리에서 숨을 고를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길에 등불을 더해주세요. 밤 공기가 맑아진 뒤에도 마음의 파도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앞에 서면 오늘의 표정이 어제보다 조금 더 무거워 보일 때가 있지요. 세상은 제각각의 속도로 흔들리고 우리는 그 흔들림 속에서 중심을 찾으려 애씁니다. 작은 문자 한 줄, 회의에서 스친 말 한마디, 병원에서 들은 결과, 통보가 하루의 바닥을 살짝 기울게 합니다. 그 순간 숨은 얕아지고 생각은 멀리 달려가 발밑의 길은 금세 좁아집니다. 잠시 호흡을 느껴보세요. 수원에서 초등학교 상담교사로 일하는 수지는 최근 어머니의 검진 결과를 받아들고 멍해졌습니다. 초기 치매라는 단어가 가슴에 얼음처럼 박혀 말끝마다 미세한 떨림이 생겼습니다. 업무가 끝난 저녁, 그는 약국 봉투를 꽉 쥔 손을 풀지 못한 채 버스 창밖으로 어두워지는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무엇부터 해야 하지? 생각은 모래바람처럼 밀어 눈과 귀를 자꾸 거칠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웃으며 손을 잡았지만 그 미소 사이로 낯선 빈틈이 보였습니다.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수지는 서랍에서 대학 시절 읽던 작은 책자를 꺼냈습니다. 법화경 주해의 한 구절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열애는 방편으로 삼승을 설하나 실상은 오직 일불승이니라. 길이 많아 보이지만 실은 하나로 모인다는 뜻이 마음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여러 불안이 서로 다른 얼굴로 등장해도 돌아갈 중심은 하나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 중심을 찾는 첫걸음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의 한 호흡이라는 것도요. 지금 들숨과 날숨을 세어봅니다. 며칠 뒤 토요일, 수지는 어머니와 시장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단골 반찬 가게 앞에서 갑자기 발길을 멈추고 길 건너 꽃집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저기, 네가 어릴 때 좋아하던 노란 프리지어 라고 말하는데 이름을 중간에서 놓쳐 그 향기 좋은 거로 바뀌었습니다.
일기였습니다. 가볍게 지나갈 수도 있는 순간이었지만 수진의 심장은 이유 없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자전거가 휙 지나가며 어머니의 손목을 스쳤고 비닐봉지가 도로로 굴러가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금 시선을 한 점에 모아보세요. 클라이맥스는 물결처럼 갑자기 왔습니다. 어머니가 봉지를 잡으려 차도로 발을 내디디려는 찰나 수진의 시간은 느리게 늘어났습니다. 그는 본능처럼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고 뒤로 당겼지만 가슴 안은 폭풍처럼 요동쳤습니다. 왜 내게 이런 시험이 오는가? 라는 문장이 머리를 박았고 시야는 하얗게 번졌습니다. 그때 오래전 암송하던 연불이 스스로 떠올랐습니다. 나무묘법 연화경. 지금 한 번 더 길게 내쉬어 봅니다. 큰 소리와 작은 소리가 섞인 골목 한복판에서 수지는 어머니의 손등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마음속 진동이 또렷했습니다. 묘법은 누구에게나 고르게 내린다. 약초유품의 구름 비유를 떠올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오늘의 깨달음은 다른 모양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건 내가 모두 해결하겠다는 완력이 아니라 순간순간 관계를 다시 잇는 작은 합장이라는 것. 수지는 어머니의 눈높이에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 같이 천천히 집으로 가요. 오늘은 노란 꽃 대신 따뜻한 차를 사요. 지금 어깨에 긴장을 살며시 내려놓으세요. 집에 돌아와 차를 우리는 동안 수지는 조용히 질문을 바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에서 지금 무엇이 가능한가로 법화경의 또 다른 비유가 겹쳐졌습니다. 길 위에서 보배구슬을 옷자락에 꿰매어 주었으나 주인이 오랫동안 모르고 지낸 이야기. 그 보배는 당신 안에 이미 있으며 알아차림이 깨어날 때 비로소 빛을 발한다는 뜻이었지요.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와의 하루에도 늘 꿰매져 있던 보배가 있었다는 것을. 손잡는 온기와 눈맞춤의 정성 같은 것들. 이제 손끝의 온도를 느껴보세요. 그날 밤 수지는 새로운 일과표를 만들었습니다. 아침엔 이름 부르기와 함께 과거 사진 한 장을 함께 보는 시간, 오후엔 동네 공원에서 15분 걷기, 저녁엔 연불과 함께 손마사지. 모두 해내지 못해도 괜찮다는 문장을 맨 위에 써넣었습니다. 하나라도 충분하다. 실천을 돕는 호흡법도 적었습니다. 4초 들이쉬고 7초 머물렀다. 8초 내쉬는 478 호흡으로 마음의 경보음을 낮추는 연습. 심장 호흡 동조를 만들기 위해 숨과 맥박을 가만히 맞추는 5분의 시간도요. 지금 가슴 중앙의 미세한 리듬을 들어보세요. 현대의학은 말합니다. 길어진 날숨은 미주신경을 자극해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회복한다고. 심리학의 재평가 전략은 나는 두렵다를 나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로 바꾸어 감정과 자기를 분리시켜 줍니다. 작은 명료함이 편도체의 과잉 반응을 낮추고 전전두엽이 다시 운전대를 잡게 하지요. 수지는 그 과정을 어머니와 함께 반복했습니다. 이름을 또렷하게 부르고 냄비에 끓는 소리를 함께 듣고 차의 향을 같이 맡는 일. 그 반복 속에서 집은 더 조용해졌고 두 사람의 대화는 어제보다 반음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이 순간 창밖의 소리를 하나 골라 들어보세요. 일요일 아침 수지는 어머니와 시장이 아닌 작은 서점에 들렀습니다. 동네 작가의 산문집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나를 부드럽게 껴안는 힘은 멀리서 오지 않는다. 그 문장을 소리 없이 되뇌는 사이 어머니가 표지의 꽃 그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건 풀이지요. 단어는 완전하지 않았지만 향기는 분명했습니다. 수지는 미소로 대답했고 어머니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속으로 느리게 염했습니다. 나무묘법 연화경. 지금 감사의 대상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하루의 끝. 수지는 작은 일지에 오늘의 보배를 적었습니다. 낮에 함께 웃었다. 걷다가 바람 냄새를 맡았다. 차가 식기 전에 마셨다. 같은 소박한 문장들. 법문은 거대한 언어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자세로 스며드는 것임을 그녀는 배웠습니다. 제법 실상,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 의미가 오늘의 주름과 그늘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세상은 내일도 흔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의 중심을 기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금 가만히 미소 지어 보세요. 이 길이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다음 걸음을 함께 이어가요. 당신의 이야기와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등불이 길을 더 환히 비추게.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의 만남을 이어주는 약속이 됩니다. 바람 부는 날에도 잊지 않는 약속. 내일 흔들릴 때마다 법화경의 말씀을 떠올려 봅시다. 실상은 오직 한 길. 그 길은 멀리 있지 않고 지금 당신의 호흡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마음의 중심으로 천천히 돌아오세요. 밤이 조용한데도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도 머릿속은 낮의 장면들을 끝없이 재생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과장되어 커지고 누군가의 말투가 자꾸만 되살아나지요. 왜 그때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자책은 파도처럼 번지고 파도는 몸을 흔듭니다. 잠은 멀어지고 마음은 점점 좁아집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그 밤을 건너고 있나요? 잠시 호흡을 고르게 해봅시다. 경기도 수원의 지연은 작은 회사를 운영합니다. 직원들의 갈등을 조율하려 했지만 말 한마디가 어긋나면서 오히려 불신이 커졌습니다. 그날 이후 지연은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여겼습니다. 고개를 베개에 파묻어도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문장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미간 사이로 또렷하게 그 표정들이 흘러들어왔습니다. 내일 회의에서 또 같은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불안은 새벽의 그림자처럼 짙어졌습니다.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다음 날 지연은 평소 잘 찾지 않던 뒷산을 올랐습니다. 정상 가까이에 작은 암자가 있었고 한 노스님이 나무를 패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저도 모르게 털어놓았습니다. 생각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그만하려고 하면 더 커집니다. 스님은 도끼를 내려놓고 잠시 땀을 훔친 뒤 말했습니다. 생각은 강물이 아니라 구름이지요. 붙잡지 않으면 바람 따라 흩어집니다. 그리고 금강경의 한 구절을 읊조렸습니다. 익무소주 얼성치신. 지금 눈을 감고 그 문장을 조용히 들어보세요.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낸다. 지연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머물지 않으면 방향을 잃는 게 아닐까요? 걱정스레 묻자 스님은 나무 조각을 불 위에 올렸습니다. 나무는 타며 불빛을 내고 재가 되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머물렀다면 연기되지 못했겠지요. 불꽃을 내고 사라지는 것 또한 나무의 길입니다. 그 순간 지연은 깨달았습니다.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불꽃의 순간을 다정히 대해야 한다는 것을, 붙잡음이 아닌 놓아둠에서 비로소 빛이 나온다는 걸. 지금 한숨을 길게 내쉬어 보세요. 며칠 뒤 열린 직원 회의에서 다시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한 직원이 목소리를 높이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지연의 심장은 순식간에 뛰기 시작했고 다시 실패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때 전날 스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응무소주, 머물지 말라. 지연은 올라오는 불안을 억누르지 않고 그저 두려움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그리고 숨을 천천히 들이쉬며 직원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잠시 호흡을 느껴보세요. 회의는 놀랍게도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은 자신의 말을 끊지 않고 들어주는 태도에 조금씩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연은 변명하지 않고 필요한 것은 함께 방법을 찾아봅시다 라고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거운 돌처럼 가라앉았다가 이내 부드럽게 풀어졌습니다. 고조의 순간은 결국 파국이 아니라 전환으로 이어졌습니다. 머물지 않으려 한 마음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붙잡고 있나요? 불교에 다른 일화가 있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분노와 걱정에 휘둘립니다. 스승은 컵에 물을 가득 따르더니 바닥에 뿌려버렸습니다. 이 컵은
다시 채울 수 있다. 그러나 꽉 채운 물은 흘러넘칠 뿐이다. 마음의 잔도 같지요. 가득 찬 생각은 흘러넘쳐 우리를 젖게 합니다. 비워낼 때야 다시 새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잠시 마음의 잔을 그려보세요. 현대 과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심리학에서 인지적 거리두기라 부르는 연습은 생각을 사실로 동일시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뇌과학은 기본 모드 네트워크가 과활성화될 때 반추가 심해진다고 말하지요. 반대로 호흡에 집중하거나 감각을 라벨링할 때 편도체의 경보 신호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짧은 명상과 걷기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심장 박동의 안정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고대의 법문과 현대의 실험이 같은 길을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순간 당신의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나요? 이제 작은 수행을 함께 해봅시다. 편안히 앉아 눈을 가볍게 감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배가 오르고 내쉴 때 배가 내리는 움직임을 느껴봅니다. 올라오는 생각에 바로 끌려가지 말고 기억, 판단, 예측처럼 이름만 붙입니다. 그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옵니다. 10번 호흡하는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돌아왔다면 그 순간이 바로 수행입니다. 잠시 지금 호흡을 세어보세요. 지연은 요즘도 여전히 밤마다 생각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도망치거나 붙잡지 않습니다. 그는 조용히 이름을 붙이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불러들입니다. 바람이 지나가듯 생각도 지나가고 그 빈자리에 마음의 평온이 앉습니다. 삶은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지만 마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 변화가 곧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순간 당신도 미소 지어보세요. 우리 모두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흔들린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이미 절반은 자유에 다가선 것입니다. 머물지 않고 그러나 살아있는 마음, 그것이 부처님의 초대입니다. 잉모소주 얼성치신. 오늘 밤 그 구절을 마음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댓글로 당신의 경험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길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등불을 이어가는 손길이 됩니다. 오늘 밤도 평안히 그리고 자유롭게 머물지 않으시길 빕니다. 밤이 깊어가는데도 생각이 멈추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불은 껐지만 마음은 여전히 환히 켜져 있는 듯 낮의 대화와 표정들이 줄지어 올라옵니다. 잠은 멀리 달아나고 가슴은 서서히 조여옵니다. 작은 후회 하나가 덩굴처럼 뻗어 어제의 기억에 오늘의 불안을 더합니다. 나는 왜 늘 이렇게 흔들릴까? 그런 자책이 더해질 때 마음은 더 깊은 어둠에 빠집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그 어둠을 마주하고 있나요? 잠시 호흡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대전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수연은 시험 결과 발표 이후 학생 학부모의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노력이 부족한 건 아이가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라는 말은 가시처럼 남았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방 한가운데 앉아 마음속 기록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내 잘못, 내 부족함, 내 무능력, 이 붉은 잉크로 가득했습니다. 잠들고 싶어도 눈꺼풀은 무겁지 않았고 오히려 더 생생하게 그 순간이 되살아났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다음 날 수연은 가까운 절을 찾았습니다. 경내에는 아이들과 함께 봉사 나온 젊은 스님이 연등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주저하다가 결국 고백했습니다. 생각을 몰아내려 해도 더 커져만 갑니다. 스님은 웃으며 작은 나무 조각을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이걸 손안에 꼭 쥐고 한참만 계셔보세요. 잠시 후 손바닥은 땀으로 젖고 손가락은 저릿해졌습니다. 지금 손바닥을 한번 바라보세요. 스님은 말했습니다. 붙잡으면 이렇게 아픕니다. 하지만 놓아버리면 나무는 그냥 나무로 돌아갑니다. 수연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문제는 나무가 아니라 붙잡고 있던 자기 손이었습니다. 생각을 없애려 할 때가 아니라 붙잡지 않을 때 평온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금강경 구절을 들려주었습니다. 익무소주 얼성지신, 머물지 않고도 마음을 낼 수 있다는 말, 도망도 집착도 아닌 제3의 길을 열어 보이라는 가르침. 그 말이 조용히 수연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이 순간 눈을 감고 그 구절을 되뇌어 보세요. 며칠 뒤 다시 학부모 상담이 열렸습니다. 분위기는 차가웠고 한 어머니가 단호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순간 수연의 심장은 고막 가까이서 쿵쿵거렸습니다. 생각은 또다시 외쳤습니다. 넌 실패자야, 넌 부족해.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라벨을 붙였습니다. 판단, 두려움, 자책, 그리고 그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지금 당신도 호흡을 따라가 보세요. 놀랍게도 대화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억지 설명을 늘어놓지 않고 함께 방법을 찾아가고 싶습니다라고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눈빛이 약간 누그러졌습니다. 분노와 불신이 차있던 방 안 공기가 미세하게 바뀌었습니다. 고조된 순간은 전환으로 이어졌습니다. 머물지 않음이 곧 새로운 대화를 열어준 것입니다. 이 순간 당신의 가슴은 어떤가요? 불교의 다른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옛날 어떤 수행자가 산속에서 끊임없이 떠오르는 번뇌에 괴로워했습니다. 스승은 그를 데리고 연못가로 갔습니다. 한 움큼의 소금을 쥐어주며 연못에 뿌리라 했습니다. 물을 마셔보거라. 연못물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소금은 같아도 그릇이 크면 맛은 달라진다. 잠시 호흡을 깊게 들이마셔보세요. 우리의 생각도 소금과 같습니다. 작은 잔에 담으면 쓰디쓰지만 큰 호수에 흘리면 금세 사라집니다. 머물지 않는 마음은 그릇을 넓히는 일입니다.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담아내는 공간을 넓혀 나가는 일이지요. 그릇이 넓어지면 파도는 파도가 아닌 물결로 보입니다. 그 차이가 곧 평온의 차이입니다. 이 순간 당신의 그릇은 얼마나 넓은가요? 현대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챙김 기반 인지 치료는 생각을 없애려는 시도보다 생각을 그냥 알아차리는 훈련을 강조합니다. 뇌과학은 호흡 명상이 전전두엽을 활성화해 감정 조절 능력을 높인다고 말합니다. 수면 연구 또한 짧은 명상만으로 불면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보여줍니다. 심리학의 언어와 불교의 법문이 같은 지점을 가리키는 순간 우리는 길 위에 있음을 느낍니다.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이 순간 당신의 발 아래를 느껴보세요. 이제 작은 수행을 권합니다. 자리에 편히 앉아 눈을 감고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들어옴, 내쉴 때 나감이라고 마음속으로 속삭여보세요.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이라고 라벨을 붙이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5분 동안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 5분이 당신의 하루를 바꿀 작은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지금 바로 해보셔도 좋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각에 휘둘리기보다 생각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붙잡지 않고 도망치지도 않는 태도. 그 태도 속에서 마음은 조금씩 자유를 얻었습니다. 응무소주, 머물지 않음은 공허가 아니라 자비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도 그 길 위에서 우리는 함께 걷습니다. 이 순간 조용히 미소 지어 보세요. 이 목소리가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편의 등불을 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 흔들리지만 흔들림 속에서 배우고 다시 서는 존재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넓어지고 조금 더 부드러워지길 빕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가만히 읊조려 보세요. 익무소주 얼성지신. 밤이 고요한데도 마음이 잠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불빛은 꺼졌지만 내 안의 불빛은 여전히 환하게 깜빡입니다. 낮에 들었던 말 한마디가 파문처럼 번지고 내일의 걱정이 덧붙여지며 생각은 점점 커집니다. 왜 나는 늘 이렇게 불안에 시달릴까?
자책은 또 다른 파도를 불러오고 파도는 나를 더 깊이 흔듭니다. 그 순간 마음은 너무 좁아져서 작은 숨조차 버겁게 느껴집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그런 밤을 보내고 있나요? 잠시 숨을 고르게 해보세요. 광주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는 혜정은 늘 손님에게 웃음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매출이 줄어든 날이면 거울 속 자신의 표정조차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내가 잘못 꾸린 걸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걸까?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생각은 장부의 숫자처럼 끝없이 늘어났습니다. 눈은 감았지만 마음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혜정은 동이 틀 무렵 꽃시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시장 한켠 오래된 화분 옆에서 한 노스님이 국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혜정은 모르는 용기가 솟아 마음속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스님, 생각이 멈추질 않습니다. 몰아내려 해도 더 달라붙습니다. 스님은 국화잎을 살짝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생각은 벌처럼 날아듭니다. 쫓으면 쏘이고 무심히 있으면 스스로 떠나지요. 그리고 금강경 구절을 읊었습니다. 익무서주 얼샹치신. 지금 눈을 감고 그 말을 조용히 들어보세요. 혜정은 되묻습니다. 머물지 말라는 게 무책임하게 도망치라는 뜻인가요? 스님은 화분을 돌려 햇살을 받게 하며 대답했습니다. 도망이 아닙니다. 뿌리는 땅에 있고 잎은 바람을 따라 흔듭니다. 땅에만 고집해도 시들고 바람에만 흔들려도 꺾입니다. 둘을 함께 허용하는 게 머물지 않음입니다. 그 말은 혜정의 가슴에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생각을 없애려는 집착도, 생각에 빠져드는 습관도 모두 머댄이라는 것을, 놓아두는 태도가 바로 길이라는 것을 잠시 어깨에 힘을 내려놓아 보세요. 며칠 뒤 손님이 꽃값을 두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요즘 누가 이런 값에 꽃을 사나요? 혜정은 순간 얼굴이 붉어졌고 심장은 다시 가쁘게 뛰었습니다. 머릿속은 즉시 외쳤습니다. 나는 실패했어. 가게를 접어야 해. 그 순간 혜정은 스님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응무소주.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판단, 불안. 이 순간 호흡을 따라가 보세요. 놀랍게도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혜정은 억지로 방어하지 않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꽃은 계절마다 값이 달라집니다. 혹시 다른 종류를 원하시면 같이 고를까요? 손님은 잠시 말이 막힌 듯 하다가 결국 다른 꽃을 고르며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고조되던 순간은 파국이 아니라 전환이 되었습니다. 머물지 않음의 태도가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지금 발바닥 감각을 느껴보세요. 불교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생각이 밀려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스승은 제자를 데리고 강가로 갔습니다. 돌을 하나 건네주며 강물에 던져보라 했습니다. 돌은 깊이 가라앉았고 물결은 잠시 흔들렸습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돌을 없애려 하지 말고 물결이 다시 고요해지는 걸 보아라. 지금 눈을 감고 물결을 떠올려 보세요. 생각도 돌과 같습니다. 던져진 순간 파문을 일으키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잠잠해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물결 속으로 뛰어들어 더 큰 파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머물지 않음은 파문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고요를 기다리는 법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돌이 아닌 강 전체를 보게 됩니다. 그 순간 마음은 넓어집니다.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현대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해법을 말합니다. 수용전념 치료는 고통스러운 생각을 없애려 하지 않고 단순히 인정하는 태도를 강조합니다. 뇌과학은 호흡 명상이 편도체의 과잉 반응을 줄이고 전전두엽의 조절 능력을 강화한다고 설명합니다. 의학 연구에서는 단 10분의 명상이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춘다고 보고합니다. 결국 불교의 지혜와 과학의 발견은 같은 길 위에서 만납니다. 놓아둠이 곧 치유의 시작임을 알려줍니다.
잠시 호흡을 세어보세요. 이제 당신도 해볼 수 있습니다. 자리에서 눈을 감고 숨이 들어올 때 들어옴, 나갈 때 나감이라고 마음속으로 속삭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이라고 이름만 붙이고 다시 숨으로 돌아옵니다. 5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 5분이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고요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고요가 곧 당신의 힘이 됩니다. 이 순간 자신에게 미소 지어보세요. 혜정은 여전히 장부를 열며 불안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안을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불안이 와도 그것을 이름 붙이고 다시 꽃향기를 맡습니다. 그 순간 마음은 무너지지 않고 다시 서 있습니다. 응무소주는 도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마음의 방식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꽃집 문을 열며 속삭입니다. 머물지 않고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고 있나요? 이 목소리가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편의 등불을 함께 켜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생각에 흔들리지만 그 속에서 길을 찾는 존재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온이 머물길 빕니다. 그리고 그 평온이 내일의 길을 밝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천천히 호흡을 마무리해 보세요. 밤이 조용히 내려앉았는데도 마음은 여전히 분주할 때가 있습니다. 방 안의 모든 것이 고요한데도 머릿속만은 전철역처럼 사람들로 붐비듯 시끄럽습니다. 낮에 있었던 대화가 되살아나고 하지 못한 말이 반복 재생됩니다. 그리고 내일 일어날지도 모를 상황까지 미리 상상하며 불안이 커집니다. 몸은 지쳐있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고 그 불빛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그러한 새벽을 견디고 있나요?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어 보세요. 전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상우는 최근 손님들의 평판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SNS에 올라온 작은 불만 댓글 하나가 그의 마음을 온종일 짓눌렀습니다. 내가 정말 형편없는 주인일까? 다들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그는 머릿속으로 수십 번이나 대응 문구를 만들고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밤이 깊어도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고 눈가에는 피곤이 고였습니다. 그날 밤 상우는 작은 절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절마당에는 대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노스님은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모으다 말고 상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몰아내려 할수록 더 커집니다. 상우가 고백했습니다. 스님은 잠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생각은 대나무 그림자와 같습니다. 잡으려 하면 허공뿐이고 내버려 두면 그저 스쳐갑니다. 그리고 금강경의 구절을 읊조렸습니다. 잉모소주 얼성치신,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라는 말, 그 소리가 바람결처럼 가볍게 스며들었습니다. 잠시 숨결을 따라가 보세요. 상우는 물었습니다. 머물지 말라면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라는 뜻인가요? 스님은 대답 대신 대나무 숲을 가리켰습니다. 바람이 불면 대나무는 흔들리지만 꺾이지 않습니다. 뿌리는 땅에 있고 잎은 바람을 허용하니까요. 머물지 않음은 무관심이 아니라 뿌리를 잃지 않고도 흔들림을 허락하는 태도였습니다. 그 순간 상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억누르느라 더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어깨에 힘을 내려놓아 보세요. 며칠 뒤 카페에서 손님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커피 맛이 예전 같지 않아요. 실망스럽네요. 순간 상우의 귀가 화끈거렸고 머릿속은 망했다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응무서주. 그리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원두로 다시 내려드릴까요? 잠시 호흡을 느껴보세요. 고조된 순간이었지만 손님은 의외로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상우는 불안을 억지로 지우지 않고 불안을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불안이 오고 가는 것을 허용하며 눈앞의 일을 차분히 처리했습니다. 머물지 않는 마음은 위기를 피하지 않고 위기와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 경험은 그에게 작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평온은 없애는 게 아니라 허용하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 배운 것입니다. 이 순간 당신의 가슴은 어떤가요? 불교 경전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제자가 스승에게 말했습니다. 잡념이 몰려와 수행을 망칩니다. 스승은 잔잔한 연못에 손을 넣어 일부러 물을 흐트렸습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물이 다시 고요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가만히 두면 됩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생각도 그러하니 억누르지 말고 지켜보라. 지금 마음의 연못을 떠올려 보세요. 과학도 이 진리를 뒷받침합니다. 뇌과학 연구는 생각을 억제하려 할 때 오히려 더 강하게 떠오르는 반발 효과를 밝혔습니다. 반면 명상은 전두엽을 활성화해 감정 조절력을 높이고 편도체의 경보 신호를 잦아들게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수용전념 치료라는 이름으로 생각을 그냥 인정하는 훈련을 권장합니다. 의학적으로도 10분의 호흡, 명상만으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옛 경전과 현대 과학이 서로 다른 길에서 같은 대답을 내놓는 순간입니다. 잠시 지금 숨을 세어보세요. 이제 작은 수행을 해봅시다. 편안히 앉아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쉴 때 들어옴, 내쉴 때 나감이라고 속삭입니다. 생각이 밀려오면 생각이라고 라벨을 붙이고 다시 숨으로 돌아갑니다. 단 5분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5분이 당신의 하루에 잔잔한 여운을 남길